나으리 정령 구독을 안 하고 가시렵니까? 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오늘은 요즘 워낙 기사부터 추석 때도 지진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9월 12일에 경주에 5.8에 진짜 5.8이면 사람도 느끼고 엄청난 피해가 있을 정도의 거의 강진이라고 할 수 있죠. 5.8의 강진이 있고 나서 그리고 또 잠잠하나 했더니 몇 수차례 여진이 있었고 바로 어제가 며칠이에요. 바로 어제 9월 20일에도 또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자꾸 지금 그 9월 12일 이후부터 400회 정도로 계속 있었대요. 서울은 그렇게 큰 막 느낌이 오지 않고 저는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서울에도 느끼는 분들이 있고 뭐 인천에서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막 채팅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저도 지진 느꼈어요. 지진 느꼈다는 분 되게 많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공포를 느꼈다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예민하신 분들은 느꼈다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지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죠. 지진이 왜 일어날까요? 기본적으로. 지진은 이게 멘틀이 있고 그 위에 판이 있으면 판과 판과의 경계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 이쪽으로 갈래, 난 이쪽으로 갈래 이렇게 부딪히는 와중에 이 판이 딱 들어맞거나 그러면은 딱 괜찮은데 들어맞지 않는 퍼즐이 서로 밀으면 딱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판의 경계부 혹은 단층이 있었을 때 역단층이 형성이 되었을 때 부서지는 거죠. 나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해본 것 같아. 스티로폼을 잡고 양옆으로 밀었을 때 덜덜덜덜 떨리다가 툭 분질러지는 거. 그쵸? 우리 소세지도 이렇게 분지를 때 분지르기 전에 한번 전조가 있잖아요. 덜덜 떨리다가 뚝 부러지는 거. 이런 식으로 판과 판과의 그런 경계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판의 종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은 이 일 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데요. 여러 판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판끼리 부딪히는 와중에 가장 피해가 큰 데는 바로 요 태평양 판이에요. 태평양 판에 뭐 일본 해구, 얄루산 해구, 뭐 동태평양 해령 뭐 이렇게 막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일본 해구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다 막아준다고 생각해서 지진이나 뭐 이런 거 다 막아주고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다. 일본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했고 태풍이 이렇게 와도 일본 쪽으로 막 비껴가고 우리는 개이득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게 아니죠, 이제는. 자, 그리고 이 판과 판의 이런 만나는 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조산대도 영향을 끼쳐요. 세계 순상지와 조산대가 있는데 조산대 어렵지 않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 조산대에는 화산과 지진이 많다. 그쵸? 이거 과학 시간에도 배운 거죠. 보시면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가 대표적인데 두 개인데 환태평양 조산대가 가장 심해요. 이걸 뭐 환태평양 조산대를 불의 골이라고 할 정도로 화산, 지진 난리예요. 일본도 최근에 심하게 있었고 뭐 필리핀부터 해가지고 뭐 난리예요 아주 그냥. 뭐 에콰도르 뭐 저쪽 뭐 페루 막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조사인데 지금 색깔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고 요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주황색으로 된 부분에서는 화산과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상지는 그냥 평평한 지역을 순상지라고 해요. 별거 없습니다. 한국지리 시간에도 이런 거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환태평양 조산대와 판과 판의 모임 이따가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듣는지 제가 이제 다 설명 끝나고 큐 퀴즈 할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지리와 관련된 부분, 뭐, 지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지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 해서 그냥 지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구체적인 더 자세한 거는 과학 시간에 이미 배우셨을 거니까. 그러면, 경주는 왜 지진이 났을까요?
경주는 완전히 환태평양 조사한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경주에 이렇게 딱 직접적 원인이 뭐였을까? 그래서 저도 알아봤어요. 경주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양산단층 때문이에요. 양산단층. 자, 교육방송이 오랜만이라. 자, 양산단층. 자, 따라해봐. 양산단층. 자, 양산단층. 일단은 이 양산단층 여기 조그맣게 써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아직 활성화된 단층이 양산단층, 옥천단층, 추가령 단층 얘네들이 막 좀 있어요. 중국에는 탄루단층 이렇게 있는데 이 양산단층이라고 저기 경주 옆에 우리나라의 지도의 엉덩이 부분에 보이시죠? 양산단층 조그맣게 글씨 어머니 쓰시는 양산 그 양산이에요. 그 글자예요. 양산단층. 이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해가지고 활성단층은 화산과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하는데 이 활성단층은 주로 신생대 4기에 한번 막 난리치고 지진이랑 화산이 있었다가 이제 이게 쉬고 있는 거지. 근데 활성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언제 화날지 몰라. 그 중에 하나가 양산단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경주가 울산이 부산 쪽이 흔들렸던 거예요. 양산단층 요거 기억하세요. 요런 거 이제 퀴즈 낼 겁니다. 양산단층. 자, 그래서 이제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9월 12일에 일어났는데 저도 그냥 뉴스만 보고 내가 흔들리는 거 못 느꼈으니까 어떡하지? 심하구나. 명절 전에 이게 뭔 일이래? 어떡해.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각 지진 피해를 우리가 진짜 와닿게 한번 봅시다. 자, 각 지진 피해들을 이렇게 좀 몇 개 제가 막 여러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전남 문영구 원생실 복도 벽이 이렇게 금이 갔고요. 조명등이 떨어졌고요. 울산 스포츠중고 화장실 타일 떨어지고 화장실에 있는데 막 타일에 맞고 막 이런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명등 있잖아요. 이 조명등도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조명등이 여러분 거실 한번 봐봐요. 특히 거실 조명등 거의 유리다. 그리고 겁나 화려해요. 막 샹들리에라던가 막 아니면 되게 네모난 유리.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내 얼굴에 떨어지면은 최소 이게 막 장난 아니야.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날 것만 같아. 유리야. 일본은 조명등을 국가에서 유리로 못 만들게 만든대. 플라스틱으로 만든대.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저희 집 거실을 봤어요. 다행히 우리 집은 플라스틱이야. 제가 이번에 LED 조명을 했거든요. 약간 매립 느낌으로. 저희 집은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들 조명 플라스틱 커버로 바꾸세요. 인테리어 다 필요 없어. 괜히 멋진 유리 막 샹들리에 얼굴에 다 떨어져. 넌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 심플하게. 죽어. 전등 커버나 이거 깜짝 놀라서 그런 거 퍼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은 전등 커버가 플라스틱인데 우리는 유리잖아요. 이거 맞으면 난리 나요. 이거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좀 두꺼운 유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플라스틱으로. 각 방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주석에 세워놓는 건 화려한 거 해도 상관없는데 천장에는 인간적으로 플라스틱 해야 돼. 근데 아파트나 요즘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플라스틱을 많이 써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근데 옛날만 같아도 이렇게 거실은 좀 유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고급스러워 보이려고. 자, 이렇게 유리로 하지 않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디 이제 보면은 울산도 이렇게 벽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금 간 사진도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쫙 갈라지고.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구나. 채팅창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12일에 5.1, 5.8 2번, 일주일 뒤인 19일에 4.5 1번, 여진 400, 총 405회. 북한이 99절 영향이라는,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얘기도 썰도 있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앞으로 6.4가 예상된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이제 최악일 경우 7.4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최악의 경우 7.4의 강진이 또 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원전이 견딜 수 있는 게 6.9까지래.
숫자가 다소 어쨌든 7.4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외워졌어. 7.4가 올 수가 있는데 원전은 6.9까지 견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는 원전도 큰 문제예요. 일단 더 그 큰 사진을 제가 준비한 걸 더 보여드리면 뭐 나 이거 보고도 소름 끼치더라. 부산에 이 봐봐. 부산의 유리 판매점. 유리 판매점이 제일 무서워. 조명 가게랑 유리 판매점 아저씨들이 제일 놀랐을 거야. 유리가 나를 공격해. 유리 다 깨졌어. 뭐 금전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이거 막 진짜 위험하죠. 유리. 그래서 집안에 유리 같은 거 거기서 나 이제 유리장 막 이런 거 사면 안 되나? 안 깨지는 강화 유리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에 좀 위험한 유리 같은 거 있는 거를 거울, 유리 이런 거 위치를 파악해 놓는 거야. 정말 지진이 났을 때 그쪽으로는 피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유리 막 이런 유리 가게 다 이렇게 와장창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리얼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난 요거 처음에 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다행히 와인입니다. 예, 와인이 깨졌어요. 괜히 이렇게 와인 깨진 거 잔인한 사진 이런 거 사진 찍어 뉴스에서 보시면 막 아까운 술들이 막 다 깨지고 다행히 팩소주랑 페트병이라 다행이야. 막 이렇게 막 우정청청청청 다 떨어지고 마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 그리고 이런 펜션들 뭐 황토방 펜션 다 막 지붕 무너지고 뭐 이런 사진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그냥 퍼왔는데 자동차 뭐야? SM5야? 아 그래도 속상하겠다. 외제차였어 봐. SM5 정도면 이 정도면 아깝겠네. 이거 누가 물어줘 근데? 내 차가 이렇게 되면 누가 물어줘? 국가에서 물어주나요? 막 내가 화가 나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차가 이렇게 됐어. 출근을 못해. 보험사에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네, 보험사에서 해결 다행이네요. 맞다. 그 보험사에 재난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 그럼 보험사에서 재난 이런 걸로 이렇게 물어주면은 보험비 안 오르겠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막 차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이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딱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전 그런 기본적인 거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주 심플하게. 딱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딱 이렇게 해야지 라고 내가 매뉴얼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지. 이게 사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 학교, 군대, 회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거기서는 지진 대피 훈련 해야 돼요. 왜냐면은 훈련을 미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해 뭐야 으아 이렇게 중구난방 난리 하다가 입구에서 누가 한 명 넘어지잖아. 그럼 막 격격격격격격 다 이렇게 막 찌부대고 난리 나고 우왕좌왕 막 어디 입구로 가야 돼. 막 만약에 인솔교사가 제대로 못 해주고 이러면 난리가 나고 떼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는 이렇게 딱 어떤 입구로 가야 되고 어디로 모이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 했나요? 학생들 혹시 채팅창에 학생이 있으신 분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 했다 하신 분들 손 들어봐요. 했어요? 저는 최근에 학생들 지진 났는데 고3들 학교에서 대피도 못하겠다고 억울하다고 막 그런 사연을 봤는데 근데 화가 나던데.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하더라도 이렇게 딱 너무 심한 지진을 앞두고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언제 이렇게 또 여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제는 그리고 인솔 교사의 그런 자질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그런 자질. 지금 나만 대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책임지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단체에서는 이제 인솔 교사들이 다 이렇게 해주겠지만 집에 혼자 있다든지 나 혼자 있을 때 개인의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피 요령, 꿀팁, 일단 5개만 정리해볼게요. 5개. 외우기 쉽게. 첫 번째, 아주 기본. 첫 번째, 1번. 지진 발생 직후, 문을 열어둔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내가 나갈 출입로를 이렇게 구비해 놓지 않으면 문을 닫아 놓으면
찌그러진 상태에서 문이 안 열린대요. 그리고 덮여버리고 일단 문을 열어놓는다. 출구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지진에 의해 문이 삐뚤어지면 닫히니까 문을 일단 열어놔. 옷은 일단 입고. 근데 저는 그 경주에서 진짜 지진 일어난 그 내용을 들으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탈출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나갔다고. 일단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좋대요. 지진이 나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고 뭐 내진 설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집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특히 지방은 더 좀 전체적으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문을 열어둔다. 문을 열어둬야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공터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블로그나 어디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무슨 국가안전처에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 꼭 가라 그래. 식탁 밑으로 가라 그래. 식탁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식탁 밑으로 가면 안 된대. 식탁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탁 밑으로 가는 게 맞대요. 일본은 내진 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고 주로 나무 건물이래요. 그래서 나무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도 식탁이 버틴대. 근데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거의 80% 이상이 진짜 아파트, 빌라 다 콘크리트야. 그래서 식탁이 이렇게 있고 콘크리트 무너지면 식탁도 무너져요. 그래서 식탁과 함께 같이 빠이빠이. 식탁이 더 위험해. 그래서 오히려 식탁으로 피하지 말고 베개나 그런 이렇게 책 있죠. 두꺼운 책. 우리 그런 맞으면 아픈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아무튼 뭐 옆에 딱히 책이 안 보이는데 두꺼운 책을 머리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베개나 방석. 일단 머리를 보호해야 돼. 머리를 딱 보호하고 벽 쪽에 붙습니다. 벽 쪽에 붙는데 벽에 유리나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떨어질 만한 것들, 막 싱크대 쪽 그런 데 절대 가지 말고 벽에 아무것도 없는 벽 있잖아요. 그래서 벽에 그냥 그 앨범 같은 막 큰 액자 있는 그런 거 말고 제일 만만한 벽, 왠지 좀 뭐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그런 벽 쪽으로 붙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 쪽에 붙는다. 붕괴할 때는 가운데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차라리 가장자리인 벽 쪽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집이 네모나게 이렇게 있다면 거실 쪽 말고 가장자리 쪽, 바깥쪽 벽은 거의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깥쪽 벽으로. 웬만하면 출구 쪽이면 더 좋겠죠? 출구 쪽이면서 가장자리, 가운데 쪽부터 무너지고 테두리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쪽에서. 수학의 정석 괜찮네요. 수학의 정석. 성문기초 영어 이런 거 요즘 안 하죠? 예, 수학의 정석처럼 뚝 그거 딱 막을 수 있겠어요. 겉에가 딱딱한 채. 그런 채. 수학의 정석이 여기서 쓰이는군요. 그래서 벽 쪽에 붙어서 하는 거. 굳이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식탁 밑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꿀팁을 이번에 저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보호해서 계단을 이용해 공터로 가는 게 최고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가 지진 때문에 막 무너져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갇힐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공터로 간다. 한국은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서 책상이나 식탁은 콘크리트를 막아줄 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진동이 끝난 후에 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어. 아파트 고층 살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 해야 되지 않아요? 아파트 고층 살면 밖으로 이렇게 소방 그런 거 있잖아요. 소방 그런 사다리? 뭐 그런 걸 슉 내려와야 되나? 그러니까 아파트 고층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거 막 다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 그래도 계단으로 가래. 그래도 엘리베이터 위험하다고. 그런 거 있던데. 뭐 유치원 같은 데는 저거 소방훈련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있던데. 미끄럼틀이 있던데. 근데 아파트 고층에서 미끄럼틀을 만들 수도 없고. 고층이어도 어쨌든 계단을 이용하세요. 저도 알아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계단 이용.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엘리베이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잠깐 멈췄을 때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약간 불안하죠.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말한 아파트 고층의 경우가 여기 들어가겠죠? 아파트 고층이라서 계단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모르겠다. 갇혔다. 이럴 경우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최고. 왜일까? 물이 있으니까. 예, 욕실은 콘크리트를 그나마 두껍게 쌓아요. 실제로 그 다른 데 우리 집에 보면 다른 데 벽지를 이렇게 바르는데 욕실은 타일을 붙이고 좀 콘크리트가 좀 두껍죠. 그리고 이제 수도가 얼지 않기 위해서 좀 두껍게 하기 때문에 철근을 많이 사용해서 비교적 안전해서 또 물이 있기 때문에 고립될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하고 평소에 물을 이렇게 담아놓는 습관이 있대요. 지진이 워낙 너무 생활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본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는데 그게 왜냐? 지진이 나면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대피하고 거기 욕조에 받아놓은 물로 사용하려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욕실에 물 받아 놓는 습관이 일본에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욕실로 대피해라. 욕실과 화장실이 제일 그나마 낫다라는 거. 물. 우리가 못 먹어도 못 먹는 거는 버텨도 물 없는 건 못 버티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나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화장실에다가 비상식량 넣어놔. 빵 같은 거. 자, 그래서 욕실, 화장실로 대피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학교 공터래요. 학교 운동장. 학교는 고층이 없잖아요. 학교는 기껏 해봐야 5층? 뭐 6층? 내가 다닌 학교들은 다 4층 이내였어. 그래서 학교는 다 이렇게 낮아요. 낮고 무너져도 그렇게 막 으아 이렇게 딱 무너지는 그 정도 고층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미리 정해놓는 거야. 우리 만약에 지진 나고 다 멀리 있으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이 학교에서 만나. 뭐 요런 거. 학교에서 만나자. 미리 가족끼리 좀 그런 거 연락망 정해놓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여기 주변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 학교로 막 냅다 뛰는 거지. 그래서 공터에서 상황을 주시한다. 아니면 놀이터. 학교, 아파트 놀이터. 주변에 이렇게 공터를 좀 찾아놔요. 놀이터도 없고 학교도 없다. 그러면 이제 동네 무슨 사거리, 최대한 공터 그런 데를 눈여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나 지하주차장. 거기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에가 무너지고 지하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지하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지하철. 원래 그 뭐라 하더라? 지하철역 되게 깊게 파놓잖아요. 지하철역이 전쟁 났다던가, 뭐 그렇게 뭐 지진이 났다던가 그런 걸 방공호 역할을 원래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하철. 거기에 피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상가도 그렇고. 그리고 아니면 공터. 자판기 간판 유리창들 조심해서 이동을 하고 이동 후에는 움츠려 있기보단 자유롭게 상하을 보고 움직이고 있어라. 또 움츠려 있으면 또 근육이 막 뭉치니까. 그리고 도망갈 때 신발도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신발을 깔창이 튼튼한 제일 좋은 건 워커겠죠. 워커? 군용 워커? 근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그 학생들 많이 신는 거 있는데 그잖아 뭐죠? 닥터 마틴인가요?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운동화인데 최대한 깔창이 좀 이렇게 좀 두툼한 거, 좀 딱딱한 거, 유리가 안 밝힐. 왜냐면 지진이 나면은 사방이 다 유리기 때문에 샌들 막 이런 거 신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겠죠? 최대한 좀 밑창이 좀 두툼한 걸로 그런 신발. 농구화 좋아요. 농구화 좋다. 농구화. 뭐 그런 걸로 신고 나오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5가지. 여러분 좀 단순하고 그런 거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인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세요. 문을 미리 열어놓는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가스불도 다 꺼요. 가스 그거 확인하고 가스불 다 끄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단단한 거 이렇게 그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베개 이렇게 놓고 벽에 붙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피를 해야지 분위기 봐서 이 지진은요 초반에 1, 2분 동안 으아 이렇게 흔들리고 잠깐 멈춘대요. 그때 대피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뭘 살 방도를 빨리 해야 된대. 그래서 그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대피할 때 맨몸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뭐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내 생계와 관련된 그런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생존 배낭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비상용 배낭을 집집마다 갖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판다고 해서 검색해봤더니 진짜 팔더라.
비상용 배낭 15만 원 막 이렇게 팔던데? 진짜 팔아요. 비상용 배낭,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라디오 되게 중요하대. 왜냐면 이제 지진이 나면은 기지국 다 무너지고 스마트폰도 안 되게 된대요. 그래서 TV도 뭐 전기 다 나가고 TV 못 봐. 그러면은 휴대용 라디오 왜 중요하냐면 라디오는 주파수로 그런 현재 상황을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도 꼭 중요한 게 건전지 안 들어간 그 뭐지? 그 계산기 보면은 태양열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태양열인가? 형광등 열도 되던데. 아무튼 계산기에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 네 칸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지 없이 가는 거 있잖아. 그 라디오. 그거 별로 안 비싸요. 10,000원도 안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놔. 그리고 헬멧, 머리 조심, 헬멧, 뭐 방제 두건, 면장갑, 담요, 건전지, 라이터, 양초, 물, 식품, 각종 뭐 음식, 인스턴트 라면, 통조림, 뭐 레토르트 식품, 뭐 음식, 뭐 의류, 젖병, 아이가 있는 사람들 젖병, 현금, 구급함, 뭐 통장, 여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비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튼 이 생존 배낭에 대해서 저는 너무 진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하나 만들어야지 해서 저도 막 여기저기서 막 찾아봤어요. 뭘 넣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찾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뭐 생수, 참치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우비 뭐 이런 거, 담요, 배낭 뭐 이런 것들, 맥가이버 칼 이런 거 보이네요. 라이터, 촛불, 구급약. 근데 요거를 일본의 어떤 기업들은 회사는 요거를 추석 선물 이런 식으로 뭐 일본의 물론 명절에 이런 걸 선물로 주기도 한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러한 생존 배낭을 선물로 주면 어떨까?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건 사기 싫잖아, 왠지. 이거 왜 사야 돼? 뭐 이런데 이런 걸 이제 추석 선물로 주면 어떤 사람이 블로그를 했는데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명절 선물로 줬대.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충 쑤셔놨는데 이번에 지진 나고 나서 요걸 딱 현관에 놔뒀대요. 현관에 정신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항상 가방에 이걸 챙겨 놓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 놓고 이거 일단 가방 메고 가는 거지. 요거 하나 있으면 일단 온 가족이 요걸로 버틸 수 있어요. 3일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해봐. 완전 뭐 맨몸이면은 진짜 힘들지. 그래서 요런 거 대비할 수 있는 거 요런 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런 거 만들어 놨다가 평소에는 이걸로 피서 갈 때 들고 가도 돼. 피서 갈 때 그냥 이렇게 들고 가. 갑자기 여행 떠난다던가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런 생존 배낭. 재난에서 살아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 구급약 이런 것들은 집에다가 구비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쌓아 놓으세요. 근데 이거 생존 배낭 뭐 웃긴다 오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블로그, 인스타 뭐 이런데 저 생존 배낭 해놨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만 지금 약간 인지를 못하지 지방 분들 이런 거 제 생존 배낭이에요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두고 쌓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방 하나 이렇게 가방이 없는 분들은 캐리어라도 근데 가방에 이게 매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생존 배낭을 미리 구비해놔야지 나갈 때 들고 튈 수 있다. 타타타타. 그리고 이제 나갔을 때요. 재난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플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초반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 재난 어플 검색하면 재난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재난신고, 국민행동요령, 기상정보, 소방정보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초반에 이렇게 딱 나가면서 미리 깔아놓으면 좋겠다. 그럼 이 재난신고 여기 이런 데서 이 재난 어플에서 재난도 알려주나? 저기 최근에 그걸 봤어요. 너무 리얼한 거를. 일본인 BJ분이 일본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지진 데스 이러더니 걔가 지진이라고 알려주고 바로 지진 일어나는 거야. 완전 신기했어.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더라고 바로. 우리나라는 지진 난 뒤에 1시간 뒤에 뭐 이렇게 알려준다던가 막 되게 좀 늦었는데 이걸 미리 알려준다는 게 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거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이제 시스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재난 문자 되게 느리다고 지금 말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존 배낭 얘기 쭉 했고, 어, 저는 우리나라 이제 지진 규모 실제로 일어난 거 두 개 다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이게 심각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 보시면은 9월 12일에 9월 13일에 약간 3.1 약간 이제 흔들렸고 9월 12일 가장 컸어요. 5.8 이게 5.8 넘고 6 정도 되면은 되게 심각한 지진이에요. 막 다 무너지고 막 5.8 정도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1시간 동안 정말 지옥을 느꼈던 5.8 이때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또 두 차례 5.1 그리고 이제 9월 19일에 바로 최근에 그저껜가에 2.1 또 경주에 또 4.5 그래서 지금 경주는 왜 하필 또 경주는 또 문화재도 많잖아요. 지금 첨성대가 약간 해체가 되려고 한다고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첨성대는 진짜 세계적인 문화재인데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거 만약에 다 해체하고 다시 만들면은 우리나라 그거 완전 망치는데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야. 그 문화재라는 건 해체하고 다시 만드는 순간 문화재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륵사지 그 석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약간 그 몽고 침략으로 반절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것만으로도 멋있었는데 그거를 멋있게 쫙 세웠는데 너무 인공미가 무슨 시멘트로 탁탁탁 만든 것처럼 너무 인공미가 안 이쁜 거예요. 남대문 우리 숭례문도 그렇잖아요. 숭례문도 새로 만드니까 예전 같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경주가 문화재가 되게 많은데 뭐 팔만대장경부터 해인사 너무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것도 참 문제고. 자, 지진의 가장 기본적인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 난 위치가 큰 문제예요. 원전이 제일 문제예요. 원전이. 뭐 집 무너지고 뭐 그런 건 이제 개개인의 피해고 원전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한반도 전체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방사능 노출이 된다는 거는 뭐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위치가 왜 다 엿다 세웠니? 몰랐죠, 여기에. 근데 이거 세울 때 양산단층의 그런 활성단층의 그런 문제라던가 그거 뭐 인지하지 못했을까? 우리나라 이런 거 세울 때 좀 지질학적으로 조금만 더 꼼꼼히 보면 좋지 않았을까? 아이고 여기 다 물렸어요. 부산, 울산, 영덕 막 지금 앞으로 2017년 지을 곳도 울진에 지금 앞으로 곧 지을 거고 부산, 울산 쪽에 그 고리 쪽에 지금 2021년, 2022년 지을 예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거 지을 예정인 거 이것도 지금 저기 고민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무슨 지진 대표적인 거기에 지금 원전이 집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큰 문제다라는 거. 이거 지금 건설 예정인 이런 2021년, 2022년 요거 지어야 될지 과연. 지금 있는 것도 지금 큰 문제인데. 우리가 만약에 강도 7.4, 뭐 6.9가 넘는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못 견뎌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왠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원전이 이렇게 믿음이 안 가지? 여러분들 믿음이 가요? 막 지금 기사에는 튼튼하다, 지금 이 정도 지진은 끄떡없다 이러는데 전혀 믿음이 안 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바로 원전 옆에. 근데 이 원전이 또 본인들의 터전이야 또. 여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걸 또 없애자니 또 일자리를 잃게 되고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왜 여기 너무 아무튼 하필 이쪽에 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위치가 정말 안 좋다라는 거. 특히 울산 이쪽. 아무튼 이런 원자력 발전소 요거 때문에 뭐 지금 지진에 대한 뭐 기사를 국가에서 더 막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약간 음해성으로 있어요. 원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원전 위치가 완전 위험한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이제 뭐 이미 세워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있는 원전을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는지 좀 꼼꼼히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영화를 보거나 이래도 뭐 우리 최근에 부산행 이런 걸 봐도 위험을 이미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덮어서 본인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덮고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번 원전도 혹시나 약간의 균열이 있다던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오픈되면은 우리 원전 문 닫아야 돼.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 덮어버린다던가 그런 문제가 없이 정말 꼼꼼하게 국가에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